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호스퍼는 카라바오컵에서 2부 리그팀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후반전 막판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역전승을 거두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중 많은 이들은 최근 계속된 실망스러운 경기력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미 오랫동안 토트넘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 경기가 그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팀에서 배제하려는 오래된 음모를 밝혔으며 곧 있을 자신의 이적 준비를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영국 전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토트넘 호스퍼는 2024-2025 시즌 EFL 카라바오 컵 3라운드에서 코번트리 시티와 맞대결을 펼치기 위해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는 두 팀이 서로 다른 레벨에서 온 팀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팀인 반면 코번트리 시티는 2부 리그의 중위권 팀에 불과했죠. 지난 시즌 코번트리는 17승 13무 16패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팀의 격차는 명확했고 대부분의 예상은 토트넘의 승리에 기울어졌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은 강력한 힘과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경기 주도권을 쉽게 장악하며 7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번트리 시티는 많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확실한 수비를 통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진 만큼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에 실망했습니다. 전반 내내 토트넘은 많은 볼 점유율을 가졌지만 이를 살려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코번트리 시티의 견고한 수비와 철저한 조직력으로 인해 토트넘은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중원에서 실수를 많이 범했고 코번트리에게 몇 차례 위험한 역습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코번트리는 볼 점유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압박과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골문을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는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에게 큰 압박을 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65분에 코번트리 시티가 선제골을 넣으며 1대0으로 앞서갔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토트넘은 코번트리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토트넘이 뜻밖의 패배로 탈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8분에 제드 스펜스가 환상적인 순간을 보여주며 1-2 동점골을 넣어 토트넘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동력을 불어넣었는데요. 동점골 이후 토트넘은 공세를 강화하며 코번트리에게 역습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92분에 브레넌 존슨이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2-1로 승리했고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EFL 카라바오 컵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토트넘의 경기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편 여론은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그가 감독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번트리 시티와의 치열한 경기 이후 손흥민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의 갈등은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이죠. 경기 후 비공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있었던 사건들, 특히 아스널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상황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프리킥이나 코너킥 기회를 얻을 때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오직 수비에만 신경 쓰게 만들었다.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손흥민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자신이 브렌트포드 전을 준비하기 위해 휴식을 취할 계획이 있었지만 팀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손흥민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주 배제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인터뷰에서 동료 선수들로부터 들은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경기를 뛰는 동안 다니엘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없이 토트넘 팀 재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차례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의 장기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관계는 오랫동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항상 핵심 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손흥민의 발언으로 인해
그의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손흥민은 자신이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말은 손흥민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시즌이 끝난 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손흥민의 경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극적인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경영진은 이러한 루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팬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들이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팀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을지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의 결정은 앞으로 토트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런던에 와서 손흥민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 만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회장도 손흥민에게 역대 최고의 연봉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19일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침체, 토트넘의 여전히 약한 세트피스 문제,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 증가라는 제목으로 아스널과의 경기 후 토트넘의 문제점을 분석했는데요. 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처음 10경기에서 8승을 거두며 승점 26점을 획득한 것을 제외하며 프리미어리그 다음 32경기에서는 토트넘이 44점밖에 얻지 못한 경이로운 부진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기간 동안 패배가 승리보다 많았으며 경기당 거의 2실점씩 기록했습니다. 올버햄튼, 브렌트포드,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에서 아스널에게 0-1로 패했죠.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주도권을 잡고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스널은 쉽게 토트넘에게 골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245회의 성공적인 패스를 완성했지만 기회를 살린 것은 아스널이었습니다. 결국 아스널은 후반전 결정적인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64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부카요 사카가 크로스를 올렸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유리한 위치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고 0-1로 패배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침체가 최근 토트넘의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매체는 손흥민을 포함한 베테랑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지만 그것은 최근 13경기에서 팀이 거둔 3승 중 하나일 뿐이며 그가 이전에 득점한 마지막 경기는 3월이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수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문제와 신입 선수들의 경기력도 언급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다소 더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3,350만 파운드를 들여 4명의 완전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며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비싼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는 토트넘에서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죠. 솔랑케 외에도 페드로 포로,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키퍼 구글리에모 비이타리오는 세트피스와 공중볼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비글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와 조제 무리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는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공을 많이 점유하며 공격을 주도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펼칩니다.